좋은 결과만 나오길 바라면서 저희가 건강검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이 건강한 중년 인생을 좌우한다. 스타 수면주치의 이종우 원장의 건강검진이 공개됩니다. 자신의 수면 패턴에 유독 걱정이 많은 그녀인데요. 사실 남편을 걱정했어요. 남편이 잠자다가 숨을 안 쉬고 그럼 쿡 찔러보고 저러다 숨 안 쉬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나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길래 어쨌든 간에 하여튼 검사를 좀 해보자. 내가 자는 모습 내가 볼 수 없잖아요. 숨과 호흡의 건강을 좌우하는 기도 CT 검사를 마친 후 수면 주치의와의 건강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수면 패턴과 건강 체크를 위한 수면 다원 검사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머니가 이렇게 몇 개만 붙이는 건지 이렇게 종기로 꽁꽁 싸맬 줄은 몰랐습니다.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참을 뒤척인 후에야 잠이 든 그녀의 모습. 그녀가 알지 못한 코골이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기상과 함께 수면 다원 검사도 종료되었습니다. 수면호흡장애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있게 나오셨고요. 이제 저희가 중등도부터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데 중등도에 약간 근접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개그우먼 배현정의 건강검진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 이번에는 수면의학 검진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정 씨의 이제 수면에 대한 건강 점수는 저희가 한 60점 정도만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호흡 관련해 이제 보기상으로는 저희 표현으로 그냥 정상입니다. 기도 크기는 위쪽 폭이 한 7mm, 아래쪽이 12mm로서 이제 저 정도 체격의 여성분, 특히 이제 좌우폭도 한 20mm 정도로 적당하셔서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완전히 넓어서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상에 가까운 소견이에요. 아니 근데 왜 60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보기상은 이상이 없죠. 근데 사람이 이제 보기상에 이상이 없는 거하고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나이가 보통 60대를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면 중에 기도의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도 크기가 낮에는 적당하거나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밤에는 좀 모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당 한 12, 3회 정도 되는 정도로 호흡이 이제 저호흡, 막히진 않았지만 숨쉬기는 좀 곤란한 상태에 수면 저호흡이 발생이 되었고요. 산소 농도도 평상시보다 한 5%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경계 상태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이제 경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크기상으로는 경계지만은 진단상으로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일단 들어간 상태시죠. 그러니까 이미 발걸음은 약간 당뇨가 약간 진행돼서 있는 것처럼 무호흡 상태로 약간 들어간 상태로 있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호흡이라는 게 호흡의 수가 떨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공기의 양이 적어져? 공기가 구멍이 작아서 다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호흡하면 아예 못 통과하는 거고 저호흡은 통과되는 양이 적다는 의미죠. 측정되는 공기의 유입 양이 예, 적어졌다는. 어차피 우리 몸에 산소는 일정 크기 이상이 있어야지만 통과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구멍 자체도 수면 중에 호흡 장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때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숨 많이 쉴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적으로 지금 약간 이제 수술과 연관됐지만 당뇨 같은 이제 그런 부가적인 이제 질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장사항으로 일단은 이제 수면 중에 기도를 조금 넓혀줄 수 있는 양압기 치료를 일단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압기 자체가 약간 불편한 치료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은 좀 소요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를 쓰고잖아요. 네. 일단은 다만 이제 체격이 좀 작으시고 저호흡 타입이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상으로는 이제 호흡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치료는 고려를 시작하셔야 할 그런 단계죠. 불면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 다음날 피곤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성인병 같은 질병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중국 스촨대학교 연구팀 결과에 의하면 잠드는데 14분 이상 걸리는 만성 불면증 환자의 경우에 고혈압 발병률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뭐 혈압약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전 참 제가 얌전하게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얌전해서 숨을 안 쉬는군요.
그러네요. 수면의 질에 따라 가지고는 잠을 좀 잘 잔 날과 안 잔 날이 굉장히 다음 날 컨디션 차이가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수면의 질에 지금 문제가 좀 있으신 거니까 좋아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왜 배현주 씨가 낮에 졸려도 억지로 밤을 위해서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가 괜찮은 건가요? 저는 제가 졸리면 5분이라도 좀 자고 나야 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통 수면이 회복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낮에 잘 때도 회복 작용이 일어나나요? 보통 이제 수면은 여러 회복이 있는데 이제 신체적인 육체의 피로 그리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다 회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배현정 씨처럼 좋은 방법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실제로 수면 불면증이나 그런 증상이 없는 그런 분들은 낮에 피곤해도 좀 자고 나서도 분명히 그 다음날 자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불면증 소인이 있는 분들은 잠을 들어가려는 그런 에너지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낮에 자버리면은 그 에너지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가능하면은 안 자도록 하시고 저녁에 그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한 번에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수면을 하게 되면 이게 뇌에도 또 우울한 감정이 쌓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 뭐 공황장애 심한 경우 그런 정신병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불면증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불면증의 소인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도 어떤 여러 병 같은 걸 앓으시면서 그냥 체득을 하신 거죠. 네. 네, 상당히 습관적으로는 많이 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